중앙당에서 여러 회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전임 시장의 어떤 일들에 있어서 너무 좀 대구에서 혼란스러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또 대한정당에 대한 어떤 포부,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시당을 또 어떻게 좀 잘 끌어가겠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취임 이후에 처음 밝히시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당위원장님의 간략한 모두 발언 하시고요.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당위원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북구갑의 정종숙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당위원장 강민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두 분 지역위원장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으로는 중남구 최창희 지역위원장님이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좌측으로는 우리 지금 현재 국회의원 비례대표 영순위 정종숙 북구갑 지역위원장님도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8월 6일 날 당선되고 지금부터 이제 한 달 보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위원회도 다니고 있고 공공기관, 법조계, 시민단체, 노동단체, 이제 향후로는 뭐 일부 다닌 곳도 있지만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등등까지 다 이제 저희를 다니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듣고 있습니다. 쭉 듣고 있는 와중에 뭐 저는 오늘 그 중앙무대의 중앙정치보다는 대구에 좀 국한해서 말씀을 보고 올리자 합니다. 현재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은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잘하고 있다라고도 사실 하는데 그 당사자들 분들은 너무 소통을 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적인 대구시 행정을 하고 있다. 4년 후에 떠날 사람이 너무 저질해 하는 거 아니냐. 그러고 떠나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제가 한 달 보름 지난 이 현안들을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 올리고 여러분 질문에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지역위원회 상황에 대해서는 두 분 같이 앉으신 우리 두 분의 최창희 위원장님, 정경수 위원장님 계시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대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담회라고 뭐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뭐 제가 했는 말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손자병법에도 상하 동역자성, 위와 아래가 똑같은 강력한 욕구가 있으면 승리한다는 이런 욕구가 있고요. 지난 우리 대구시당에서 일부 대선과 지선 패배하면서 당원들끼리 실패감, 좌절감도 있었고 시당에 조금 잡음도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저희들 좀 털고 하나된 마음으로 가고자 합니다. 최근 구미와 대구시가 협약된 친수원 이전 문제, 인근의 부채 상환에 대한 건립 비용을 위해 신청사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하겠다는 이런 문제가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은 전혀 시민들과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대구시당은 논평에서 대구시의 30년 노력은 무산되고 원점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전반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또 물 문제는 지난 4년간, 장기적으로 30년간 거의 언급이 안 된 안동댐 식수원 문제를 또 들고 일어나서 이 안에 대해서도 비용도 추계도 하지 않고 덜컹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또 안동댐은 퇴적층에 또 환경 오염이 돼 있다는 것도 지금 사실 확인된 바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심히 우려됩니다. 신청사 부지 매각에 대한 우려도 깊습니다. 공공분지를 한꺼번에 민간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대구 시민의 몫이 됩니다. 부동산 하락세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공공부지 매각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즉흥적이고 추정력 행정이 아닌 경제 위기를 대비하고 시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행정의 진심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1야당인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이 무겁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숙한 지방정부와 여당은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대구민주당이 노력하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즉흥적이고 독선적인 정책을 철저히 감시합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대구시가 대구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비판하고 어떤 측면에서 잘 될 수 있는 건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국민의힘에도 한번 노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모든 선입견 없이 다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연락이 없는 곳이 홍준표 대구시장 측이고요. 추석 세고 너무 바빠서 추석 세고 보자 했는데 연락이 없고요.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곳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정중하게 요청을 올렸고 현재 답을 못 듣고 있습니다. 다른 정당, 조만간에 이제 우리 정의당이라든지 진보당이라든지 녹색당이라든지 이런 당까지 저희들은 다 방문하고 뭐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차담회를 떠나서 오찬까지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데일리 대구 경북뉴스 이준호 기자입니다. 지금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대구시당에 대한 그런 바라는 점들 아니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한번. 어떤 기관은 너가 왜 안 노? 이렇게 진짜 면전에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왜 안 노? 아니면은 좀 좋게 이야기하신 분은 정당에서 처음 왔다 우리한테. 그러면서 뭐 그러더라고. 대구 변호사협회에서는 정당에서 처음 방문해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고 외환녹하는 아주 비판적인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성하고 한번 이야기를 경청하고 협의할 게 있으면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니까 뭐 끝나시면서도 사진은 같이 다 찍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조금 우리가 못했구나 이때까지 이때껏 안 했구나. 그러니까 또 우리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그 단체를 방문한 적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계속 소통하겠다는 거.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74%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거의 21%밖에 못 얻었고 이런 부분에 접촉면을 계속 늘리겠다는 이런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네, 영남일보의 민경석 기자입니다. 그 홍준표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서 아까 몇 말씀 하셨는데 그 시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을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홍사 57%를 민간에 매각하고 시청사를 짓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말고도 또 성서 행정타운, 칠곡 행정타운 또 매각했다 이랬는데 제가 학습하고 배운 거로는 공공의 매각은 절대적으로 본인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연히 대구 시민에게 묻고 저는 이렇게 공공재산을 우선 매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꼭 매각해야 되면 시민들한테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홍준표 시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우리 당 후보에 대해서 토건적이라고 땅 팔아가지고 뭐 이익 챙긴 게 아니냐고 계속 의혹을 제기했으면서도 또다시 본인 스스로 토건적이 되려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 심히 우려스럽고요. 두 번째 이게 취소 문제도 지금 구미시장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감히 내한테 대들어 이런 식 아닙니까 지금? 구미시장
따위가 내한테 대들어 이래가지고 구미시장 네가 안 하겠다면 나는 안동하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들려요. 그래서 제가 직전에는 이마 땡물 갖고 오는 것까지는 대구시가 검토를 했었는데 타당성이 없다고 했는데 저는 안동댐을 지난 대구시 부의장을 하면서 안동댐물을 갖고 오겠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안동댐물을 또 갖고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 또 최근에 조직 통폐합하면서 대구시 문화예술 무슨 관광진흥재단 그걸 하시면서 여러 가지 하는 거는 뭐 이해가 돼요. 오페라 하우스, 대구 콘서트 하우스 뭐 이런 등등을 체험하는데 거기에 엉뚱한 이질적인 관광재단도 거기에 통폐합을 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 대구시 국이 문화체육관광국이라서 관광까지 다 넣어가지고 한다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통폐합을 우리 문화예술 체육행정을 사기업처럼 이익 내려고 그러나 이거는 시민들이 세금 내는 거를 돌려준다는 복리후생 차원의 공공기관의 사업인데 이걸 너무나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잣대를 들이대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거는 일부 공무원 사이에도 나오는데 4년 후에 대구 떠날 사람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우리 경상도 말인 것 같은데 저지레 있잖아요. 저지레 놔놓고 떠나보면 다음에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이거 뒷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뀐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좀 양해나 이런 것이 없었는지 그리고 사실 좀 우려가 좀 있는 것이 이번에 그 임명직 최고위원도 그 대구 경북에 이제 불발이 됐고 그 부울경 쪽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마치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조금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 전국 정당화라는 그 취지에는 동감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대구 경북이 좀 더 소외받지 않도록 확실하게 촉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명을 찍어서 하니까 그러면 뭐 동진 정책이다, 서진 정책이다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전국 정당화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2번, 3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의지만은 확고하니까 저는 생각했죠. 최고위원들이 지금 여성분이 4명이 됐잖아요. 여성이 4명이고 남성분이 3명이라서 상대표까지 하면 4대4예요. 정확하게 우리 중앙당 의사결정 고조가. 그래 거기 희망을 걸고 또 저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TK 출신은 우리 당대표 당신께서 TK니까 안동 출신이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제가 광역단체장을 하셔가 그런 건지 아니면 성남시장을 하셔가 그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당비 없는 거, 현수막 달 돈도 없다는 거 등등 이야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너무나 지역 사정을 잘 알고 계셔서 제가 감사하다 이런 말씀, 그 정신 모면서 그런 말씀까지도 드렸거든요. 조금 더 역시 뭐 특기라고 특정되었으면 좋겠는데 대표의 의지가 그렇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